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 번 더라는 말, 한 번만 더 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흔하고 세상에서 실제로 가장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만 더 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능력, 경험치, 체력, 인내심의 맨 끝 가장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계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 경험치, 체력, 인내심의 영역을 벗어나서 무언가 하는데 잘 안 돼서 실망하고 더 안 돼서 좌절하고 자존감까지 무너져서 결국엔 세상이 무섭고 급기야 자신이 한심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만 더라는 말은 사실 와닿지도 않고 실제로 한 번 더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질감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가 위력을 갖습니다. 한 번만 더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잘 없어요.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시도의 세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만족이 100이라면 대략 80 정도에서 타협하고 멈춰섭니다. 이렇게 멈춰서니까 당연히 뭔가를 한 번 더 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어려운 한 번 더를 할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력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못한 걸 여러분은 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 자체가 낮으니까 사실 이건 진짜 할 만한 건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는 이 한 번 더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짧게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간 관리에 대한 특별한 전략을 얻기 위해 나 또한 온갖 시도를 해봤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써봤고 그들의 책에 수없는 밑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고 이를 통해 마침내 나만의 시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당신에게 이를 따르라고 절대 조언하지 않겠다. 다만 당신만의 시간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시간 관리 시스템의 5대 원칙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시간 관리의 5대 원칙, 사실 워딩만 보면 굉장히 식상하죠.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나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 같은 경우 사실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시간 관리라는 말 자체는 딱 들으면 스케줄 관리처럼 들립니다. 물론 스케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직업이나 직군,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간 관리에 매몰되면 소위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하긴 해야 하고 저것도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한번 빠지면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그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뻔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시간이 뭔지 그 개념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꽤나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평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린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하루를 2일, 3일로 쪼개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24시간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하루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 개념을 깨버리면 하루를 2일로 3일까지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경우 첫 번째 하루는 정오까지, 두 번째 하루는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세 번째 하루는 밤 12시까지로 쪼갭니다. 이렇게 큰 하루를 작은 하루들로 쪼개서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분 단위의 시간까지도 진짜 중요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소위 긴박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오늘 꼭 해야 할 일에 무조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더 작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생산성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 안에서도 더 작은 하루를 타이트하게 보내는데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 될 수 있는 건 워커홀릭밖에 없다는 거죠. 작은 하루를 사는 이유는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예전 윈도우에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각 모으기를 해보셨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자가 말한 더 작은 하루, 그러니까 하루를 2일, 3일로 살아가는 이 개념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의 압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여기저기 아깝게 흩어져 있는 시간의 파편들을 모아보자는 개념인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을 압축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에너지 소모를 거의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매일 똑같은 출퇴근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분리수거를 하러 잠시 나갈 때, 샤워를 할 때와 같은 시간들이죠. 이 시간들을 그냥 가만히 별 생각 없이 보내면 그냥 훅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각 잡고 책상 앞에 제대로 앉아서 기록하고 무언가를 할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이렇게 특별히 막 잘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을 압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생각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지고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서 먼저 시작도 해보고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결과도 보고 그리고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돌리는 겁니다. 제 삶의 리허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제대로 하게 될 때에는 원래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2-3시간, 많이 걸려도 하루 정도면 다 끝내는 겁니다. 만약 제가 시간 압축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질문을 던지고 계획을 세워보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면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일주일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일주일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거리 감각을 익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기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학기 초에 배정받았어요. 여러분은 과제를 배정받은 즉시 그걸 해치우기 위해 전력으로 달려 나아가실 건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과제를 해야 할 일 목록에 올려놓기는 하겠지만 마감 기한이 다가올 때까지 방치하겠죠. 저자는 우리 삶도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에서 꼭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최대한 미루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려면 출발선에서부터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결승선이 코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불안이나 무서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마라톤같이 긴 그 기간 동안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라는 말이야?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저자는 처음부터 무조건 전력 질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긴박감 속에 진행해야 할 그 프로젝트의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측정해 본 다음에 전력 질주 구간을 그 위에 표시해 놓고 결승선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치밀하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꼭 하자. 마감까지 아직 멀었는데 이거 아니라도 나 지금 엄청 바빠. 숨 좀 돌리고 생각해 볼게. 라는 생각들은 결국 거리 감각이 없어서 지금 자신이 100m를 뛰어야 하는지 마라톤에 나서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시간 압축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제 생각과 정말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매번 여러분 스스로의 비대위를 가동하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일을 그냥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해야 될 그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의 비대위를 가동하는 겁니다.
이땐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100% 최고치를 찍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100%를 넘어서는 여러분의 힘을 발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비대위, 비상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건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를 걸어야 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그 순간을 위해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하며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소에는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 하루의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루의 우선순위를 챙겨가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도 강해지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루틴들이 명상, 스트레칭, 평정심 갖기, 그날 있을 중요한 일들을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등입니다. 이들은 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이런 것들을 할까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뇌가 하루를 시작한 후 접하게 될 사람, 행사, 다양한 일들로 인해 어수선해지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자도 이에 대해 아침에 눈을 떠서 그날 하루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시뮬레이션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에 더 탄력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성과를 자주 측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월 초에 지난달에 세웠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체크하고 이제 막 시작된 이번 달의 목표를 새로 잡아보는 것을 꼭 합니다. 사실 거창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패드 메모장에 매달 이어서 쭉 적어가는 것 뿐이에요.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제가 이걸 습관화하고 나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1년에 12번 성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저의 1년 목표를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초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년 목표를 12개로 쪼개니까 계획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으로는 1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달 경로를 체크하고 조정하기도 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사실 이게 가장 큰데요. 내 스스로 나 지금 잘 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주는데요. 설령 월간 목표를 막 두세 달씩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번째 달에 그 모든 것을 만회할 만큼 초과 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해당 월의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해도 중요한 건 그 해, 그러니까 1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12개의 단계로 쪼개놓은 것이니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더라고요. 지난달 잘했고 이번 달도 잘하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심플합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는 영원히 지나갔는데 그걸 놓지 않으면 과거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현재로 남아 여러분의 꿈과 상상력을 훔쳐가는 도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반드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막 시간을 압축하고 비대위를 가동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혹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목표나 계획 없이 평범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최대치를 찍는 비대위 같은 것은 평생 한 번도 가동할 생각 없이는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지금과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비슷한이라는 씨앗을 심었으니까 5년, 10년 후에 지금과 비슷한이라는 나무가 자라있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도토리를 심어야 최대 60m까지 자라는 웅장한 참나무로 자랍니다. 도토리가 아닌 다른 씨앗을 심었거나 씨앗을 아예 심지도 않았는데 참나무가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원하시나요? 어떤 씨앗을 심으려 하시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